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반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요? 이게 가을비인가요? 이제 겨울비. 아직 겨울은 아니죠? 오늘은 그래 안 춥네. 안 춥네. 춥지 않으니 뭐 그냥 가을비로. 자, 우리가 지금 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이제 가제본된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쭉 좀 훑어보면 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작하는 가운데에 사실 삼법인과 연기, 진리, 사성제, 그리고 삶의 메커니즘, 요 네 가지로 시작 부분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책이 가지는 어떤 역할 측면에서 삶의 메커니즘에 이어지는 뒤 이야기가 조금은 더 서술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수행 지도를 좀 제시하자 하는 보충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수행 지도가 삶의 메커니즘에서 수행 지도로 연결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있죠.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 크게 보면 인식이라는 것이 1차 인식과 2차 인식 두 번 진행되죠. 우리 삶에서. 그럴 때 인식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인식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인식이 아는 거지. 그건 특징이 아니고 정의지. 인식 주체가 두 개라는 거야. 그렇죠. 인식 주관이 두 개라고. 두 개의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의 주관 해서 1차 인식에는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주관이야. 색성향 미촉 법이 객관이요. 그런데 하나의 주관이 더 참여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욕탐이라고. 근데 이 욕탐, 찬다라가, 찬다, 관심이라는 이것이 탐을 싣고 온다 이렇게 말해주면 사실은 순환적으로 돌아오는 그 앞자리 행위 상태의, 그러니까 행위의 상태를 싣고 오는 거죠. 그 행위의 상태라는 게 중생들한테는 어때요? 번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탐진치가 그것이 간탐과 진해로 이렇게 올라오는,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번뇌의 전개된 상태 아니면 탐진치가 올라온 상태, 이 부분을 싣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욕탐이라는 것이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 공동주관으로 있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욕탐이 탐진치를 함께 붙여주니까 외입처가 왜곡돼 버리죠. 색성향 미촉 법이 왜곡된 상태를 뭐라 해요? 니미타.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는 서로상자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1차 인식의 과정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안이 색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 욕탐이라고 하는 공동주관이 참여해가지고 외입처를 리미터로 바꿔버린 상태에서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겨나는 식이 사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아는, 그러니까 생겨난 식이라는 마음 자체가 왜곡 상태로 생겨난 거죠.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욕탐이라는 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했어. 그런가 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식이 생겨나면 3, 4화합 촉 해가지고 수, 느낌, 경험이 또 생겨나잖아. 이럴 때 2차 인식은 뭐예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인식하는 거죠. 분별해야 하는 거, 위자나띠.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인식의 특징은 공동주관이 있다 라고 해서 공동주관이 참여하죠. 그게 뭐죠? 상이죠. 근데 중생들한테는 이 상이라는 게 경은 뭐 색수생행식 온 자체가 아가 아니기 때문에 결점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상이 참여를 하는데 상이 결점 상태로, 달리 표현하면 병든 상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달리 말하면 원래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 이런 개념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결점 상태의 상을 부르는 말이 번뇌, 이래 되죠. 그래서 2차 인식에는 병든 상, 결점이 있는 상, 아니면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들죠. 이래 해가지고 심,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인식에서 욕탐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2차 인식에서 이렇게 병든 상, 번뇌가 작용하고, 이것이 딱가라고 하는 가공 과정에서 나올 때 뭐로 나와요? 가래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견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라는 게 우리가 전도경에서 보았지만 원래는 무상고 무아부정인 것을 상라가정이라고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수행 지도로 그려내는 그 연결관계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지와 견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지라는 건 뭐 이렇게 식이 생겨나서 아는 거죠. 견이라는 건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니 견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견해라는 것은 말하자면 1차 인식에 욕탐이 참여하니까 욕탐만 제어해주면 인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행위 영역에서 견해가 시작하니까 견해를 제어해주면 행위가 제어된다, 지와 견을 제어하자, 이러면 되는데, 방금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문제는 견해라고 하는 이거는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공간에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의 결정 상태, 번뇌가 참여하는 요거, 그리고 그것이 그 결과로 심, 찢다를 만드는 그거. 이럴 때 상도 전도돼 있고 심도 전도돼 있는 이 내면의 3단계에 걸친 전도의 결과로 견해가 생겨나는 거니까, 견해를 제어하자라는 것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로만 보면 견해를 제어하면 돼. 근데 깨달음을 실현하자라고 할 때는 이런 표면의 이야기, 말하자면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견해를 제어했다라고 해도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말을 하자면 수행자라 해도 24시간 산매에 들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매 밖으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이 견해가 온전하게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근해 와가지고 견해를 제어한 이곳이 내면에서 상해 문제, 심해 문제에 의해서 올라오는 이 과정의 문제로 생겨나는 이 상황을 삼매 아닌 일상에서는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해라고 하는 이것은 견해를 완전히 제어해가지고 견해가 순환해가지고 알물 바르게 하는, 왜곡되지 않게 하는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견해가 올라오는 그 중간의 과정인 상해 문제, 심해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을 놓고 기본적으로 인식과 관련한 두 가지 또는 지화견의 문제 요거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 관계를 보니까 인식은 욕탐을 제어하면 해결이 되고, 이쪽에 와가지고는 표면적으로 견해를 제어해주면 되는데, 이 견해가 그 내면에서 심과 상이라는, 번뇌라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제어되지 않으면 견해의 제어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 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메커니즘 상에 드러나는 어떤 문제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거냐, 이게 수행이고 그려내온 수행 지도죠. 그래서 메커니즘에서 좀 더 구현해서 수행 지도를 함께 제시하자라고 방향을 잡고 나니까 그 중간에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지화견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화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충분히 지난번 수업을 했죠. 그리고 지금 지화견 두 가지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수행, 이 개념에서 수행 지도를 서술하는 중이죠. 제가 볼 때 이 수행 지도를 완성하고 넘어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번에 걸쳐서 수행 지도와 관련한 포괄적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교재 진도를 나가고, 나중에 이제 이 책이 그 미리 보기를 마치고 출판될 때에는 이제 요 자리가 완전히 서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뭐 한참 얘기를 했는데 (1차) 인식에 참여하는 욕탐, 참다라가를 제어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리고 이 욕탐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라고 보니까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가래를 만들고 자기화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요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 딱가에서 견해라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인식에서 아는 일을 하고 견해라는 것이 보는 일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견해에는 상이라는 거, 심이라는 거가 중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서 견해가 나온다. 그래서 지와 견을 제어하면 되는데, 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욕탐을 제어하고 견을 제거하기 위한 일을 하면 되는데, 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심과 상이 함께 제어돼야 하는 뭐 요런 이제
순환적 연결 구조를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방금 제가 표현을 했지만 지와 견을 제어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불교적으로 지와 견이 제어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제어되는 거죠? 왜곡되지 않게 보는 거죠. 왜곡되지 않게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순환해서 왜곡되지 않게 아는 거죠. 그래서 지와 견이라고 되는데 이때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사실 그대로 하는 거죠.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뭐라고 해요? 사실 그대로 여실직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실직연한다라고 하는 한 단계의 수행의 어떤 그 접근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지와 견이라고 하는 게 지는 그대로 뭐 돌아오는 거니까 욕탕만 제어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견이라고 하는 이것이 견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어해주면 여실직연인데 견해 내면에서 힘과 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 부분이 내면에 숨어 있어서 그랬지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숨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실직연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견해가 제어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면에 숨어있는 심과 상의 문제가 또 영향을 미쳐. 완전히 끝내려면 닦아 내면에서 심과 상이라는 숨어있는 두 가지 요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 상과 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이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일단 뭐 이런 삶에 대한 커다란 틀의 문제로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뭐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닦아 내면에 숨어 있는 문제는 좀 유보하고 닦아 밖에서 순환하는 삶의 과정을 일단 해결을 해보자 해서 여실직연했다. 여기까지 오는 수행을 불교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죠. 사념처. 그죠? 불교는 사념처라는 말로 삿띠를 뭐 확립한다 해도 되고 삿띠를 힘있게 한다 해도 좋고 신수신법 네 가지 대상으로 하는 게 사념처죠.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닦아라고 하는 내면에 숨어있는 영역은 일단 접어두고 표면의 이야기는 완전히 해소하는 거기까지를 사념처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가 이렇게 견해의 문제까지 견해를 제어하는 문제까지를 오면 그 다음에 숨어있는 문제 닦아 내면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심과 상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심의 문제를 푸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고 상의 문제, 요 상이 하여간 병들어 있는 것이 번뇌인 거죠. 요것이 윗바사나. 그래서 불교 수행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 두 개는 쌍으로 다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어쨌든 닦아 내면의 이야기는 함께 풀어줘야 되니까 해서 쌍이다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요런 상태를 놓고 우리가 이제 또 좀 팔 정도 이 수행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죠. 불교 수행은 어쨌든 첫 번째 토대가 되는 것이 있죠. 불교 수행에서 첫 번째 토대라면 뭐가 있을까요?
개 맞습니다. 개라고 하는 토대가 먼저 필요하죠. 그러면 이 개에 의해서 이어서 만들어지는 토대는 뭐가 있나요? 아니죠. 사실은 요 개라고 하는 개념이 사띠가 단속하는 것이 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개라고 말하면 일단 뭐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는 뭐 이런 측면으로 말할까요? 아니면 뭐 개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업은 배제하고 신업과 부업의 문제 뭐 이러지만 어쨌든 견해로부터 10업 그러니까 신구의 3업 그리고 생활까지 요 정견으로부터 정명을 여기에다가 정정진과 정념 정정진이 바른 노력이고 정념이 바른 사띠죠. 그런데 정념이 바른 사띠라고 불리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뭐예요? 분석경에서 그러니까 8정도의 그러니까 45번 상류따의 분석경이면 2번인가요? 거기서 정염이 사념처다고 정의해 주죠. 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엇이 정념인가? 라고 하면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는다 해서 사념처라고 정의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정견 내지 정명 삶의 이야기, 업의 이야기를 정정진과 정염이라는 두 가지 수행 기법을 가지고 제어하는 정정진은 노력하자라는 거고 구체적인 테크닉으로 제시되는 것은 정염, 사념처죠. 이렇게 사념처까지 오는 정견 내지 정염이라는 7가지를 동원해가지고 삶을 제어하는 것이 개라는 그러니까 경에서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도 나왔지만 어쨌든 수행자는 개를 지키는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5개를 지키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업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바른 노력과 바른 사띠 사념처에 의해서 단속해주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견부터 정념까지 8정도의 앞에 7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8정도의 앞에 7지분을 또 좀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렇죠. 요거를 필수품이라고 경은 부르는 거야. 요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개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좀 더 구체적인 토대가 생겨나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토대. 그래서 그게 삼매고 이 삼매를 부르는 말이 여기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아니고 그죠? 여기 오면 이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렇게 경전이 정의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필수품이 개가 앞에 7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매는 삼매인데 사실 삼매라는 것은 그 용어의 정의는 뭐냐 하면 애깍 같다. 그러니까 찢다싸 애깍 같다. 이래서 마음이 집중되었다. 한 끝에 모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삼매 이렇게만 말을 하면 불교에만 삼매가 있는 게 아니요. 많은 수행의 기법들이 삼매를 제시한다고요. 그런데 불교가 말하는 삼매 어떤 삼매예요? 불교가 말하는 삼매? 바른 삼매. 바른 삼매라고 하거든. 이 바르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을 집중했다, 삼매에 들었다. 요거 가지고는 깨달음으로 가는 게 깨달음으로 못 간다고. 문제는 삼매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그죠?
개라는 토대에서 이제 수행자에게 구체적인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랬잖아. 이러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토대가 되는 삼매가 바른 삼매인 거야. 아까 보면 이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바른 삼매에 적용되는 설명이 뭐야? 그게 요거라고. 그러니까 어젠가 제가 어느 분하고 말씀하다가 그랬더라. 맞는데 문제는 그걸로는 깨달음에 못 가. 제가 한번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삼매에 드는 방법은 여러 스승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려면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심지어는 선생님도 삼매 이야기 할 거 아니야. 독서 삼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하게 되잖아. 그죠? 다양한 삼매가 있어. 그러나 독서 삼매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나요? 그건 또 좀 다르잖아. 그치? 이래서 삼매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런 삼매를 삼마 사마디. 연결해서 할 때는 안 붙일걸? 붙은가? 사마디가 정이고 삼마를 바를 정자로 번역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바른 삼매 이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삼마 사마디는 바른 삼매라고 표현을 하면 의미가 정확히 안 나올 수도 있어. 정확하게 불교에서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삼마라는 말로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바르다, 바를 정자로 번역하는 이 의미는 딱 하나예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 그러면 이제 이 반대되는 이야기가 미차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미차 사마디 아니면 미차 디티 이러면 사견 그러잖아요. 삿된 견해 이러거든. 한번한테 보부님, 삿된 견해 이러면 그거 다 나쁜 건가? 그거를 사실은 제각각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차 디티, 삿된 견해다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걸 나쁘다라고 말하긴 그래.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그 미차 디티로부터 가서 필수품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견해, 이런 방법은 분명한 하나는 깨달음으로 가지는 못해. 이래가지고 삼마라는 말과 미차라는 말, 정과 사, 바르다, 삿되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것이냐,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것이냐, 요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에도 보면 마을리경 디가니까요. 이런 데 보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삼매가 있고 하늘의 모습을 보는 삼매가 있고 이러하잖아. 그럴 때 이런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안 부른다고.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은 하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삼매를 얻으려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삼매를 얻으려고 부처님 당신을 따라서 공부합니까? 이럴 때 부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 그것이 바른 삼매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늘의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하면 좋지 나쁘다라는 얘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다만 그거 가지고, 그런 노력 가지고 깨달음으로는 못 가.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그런 삼매를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서 공부하지 않는다. 나의 제자들은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고 하는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바른 삼매를 위해서 나를 따라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7가지 필수품을 가지고 계라는 일상의 삶이 제어되는 그 토대에서 이 필수품이 더 수행으로 연결이 돼서 삼매에 들면
바른 산매야. 필수품을 갖춘 산매,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산매. 이래 되죠. 자, 여기까지를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자,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산매니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깨달음까지를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요. 완성이요. 자,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죠.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그 부분을 설명해 보겠지만, 우리가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산매가 좋잖아. 산매가 좋으니까 마음이 참 좋다 하고 그 좋은 느낌에 잠겨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산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깨달음까지 가려고 산매에 드는 건데, 그 산매라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는 좋다고 거기에 딱 묶여서 잠겨버리면 갈 길을 못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산매에 들어있는 비구가 거기에 잠기면 안 된다라고 직접 말을 해주거든요. 맞지만 이거야 138번인가 대강의 분석경 여기에서 딱 그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마음이 산매라는 이 상태에 잠기지 않아야 되잖아.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뭐죠? 아니죠. 어제도 들리셨어요? 찌따라 일어나? 그렇죠. 일단 마음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산매의 마음이 잠기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아, 산매가 무지하게 좋구나, 무지하게 좋다라는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선행해야 되느냐. 그러나 이 정도의 좋은 느낌에 내가 묶여 있어서는 깨달음으로 못 간다. 그리고 사실은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요만큼 좋은 거는 이전에 내가 어리석은 범부였을 때, 수행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하면 무지하게 좋은 거지,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더 뛰어난 느낌들이 남아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알 때 잠기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행 지도를, 가르침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에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계속 있는데 왜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자! 깨달음을 향해서 가자라고 일어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 말 타당하죠? 이렇게 심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경에 나오고, 그리고 남은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그러면 깨달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지와 견을 성숙시키는 거. 이래 되는 거잖아. 지라는 거는 견의 문제가 실려와서 지혜 가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뭐야? 보는 일. 보는 일의 단계를 향상시켜야 아는 일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게 여실직견, 이렇게 1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보는 일이라고. 보는 일을 해야 돼. 당연한 그 부분이 이제 봐야겠거든. 보려면 뭐가 필요해? 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아니 뭐 그 이전에 눈뜸 사띠 필요하지. 그거 없이는 또 못 보지. 근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게 있어. 내가 눈 뜨기 전에 보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 뭐요? 법이 드러나요. 뭐 법이 드러나요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법이 필요해. 법이라는 말이 여기서 대상이잖아, 그지? 아니 내가 보는 일을 성숙시켜야겠거든. 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이는 게 없으면 못 하잖아.
그래서 불교가 이 대상이라는 부분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자라고 해도 대상 없이는 인식할 수 없는 거잖아? 수행을 하자라는 이 측면에서도 내가 보는 일을 좀 성숙시켜야겠는데 보이는 게 있어야 보지. 거기에서 보이는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형제는. 그리고 요걸 놓고 삼매를 닦지 못해가지고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방이란 자. 그리고 삼매를 이렇게 닦아나가가지고 법이 드러나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불방이란 자. 방일과 불방일의 차이는 거기 있죠. 박법부님 그 불방일로 연결되는 요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찌딱 마음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법이 드러나야 그때부터 어쨌든 보이는 게 있어야 보는 일을 잘하지. 자, 이렇게 이제 심이 일어나서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깨달음까지 가는 요 길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요 두 단계로 나눌 때 1차 도착지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류자? 뭐 예류자 해도 좋고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는 요거지 뭐. 보는 일을 성숙하자라고 할 때 1차적인 도착거리가 여실지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이 보는 일을 잘하자라고 할 때 이거를 지혜라는 기능이 하는 거잖아. 그 지혜의 기능 측면에서는 아빈야라고 해서 우리가 실다운 지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1차 단계에 오면 그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하니 바로 닦아라고 하는 내면에 저 속에 숨어 있는 거는 일단 지켜주고 표면에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표면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봄으로써 알게 되는 여실직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2차적으로 닦아내 나의 내면에 숨어 있는 거기에 문제를 푸는 거. 그게 깨달음이고 어저께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 하나 봤지만 그 지화견에 대해서 여실직연이라는 요 상태가 있지만 다른 표현이 나타났죠. 우따리 마누사 담마 알라 마리아 냐나다사나 위세쇼라고 해서 성자에 대한 인간을 넘어선 법,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차별적인 차별적인 지화경, 이런 표현이 나타났죠. 그리고 요 자리가 어디로 나왔어? 부동의 시메탈로 나왔잖아. 이게 완성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빈야, 실다운 번역이 아니고 실다운 지혜. 실다운 지혜라는 이 지혜의 수준에서는 여실직연 해가지고 내면에 그러니까 숨어있는 이야기는 좀 덮어두고 표면의 이야기의 완성, 여기 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가서 숨어있는 영역, 내면에서 상과 심의 이야기,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 있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도 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견해 자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을 보는 이런 완성 상태, 그 상태를 그러니까 지화견이긴 한데 차별적인 지화견이야. 요 표현이 좋죠? 참, 요걸 뭐 특별한 지화견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이게 디퍼런스로도 되고 뭐 스페셜 이렇게도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특별하다라는 것도 다르다는 의미고, 우리는 보통의 눈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의 삶에서 알고 보는 거하고 여실직연이라는 1차적 성숙의 완성, 그것과도 또 차별되는 그야말로 인간의 법을 넘어선 거예요. 성자들한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 이렇게 말하는 걸로 깨달음이 갔죠. 요 상태의 지혜를 뭐라고 불러요? 빠리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완전한 지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요런 그 1차, 2차의 완성점을 놓고 이제 수행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가면 요래요. 거기까지 가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향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거기에 닿을 것이냐, 이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경은 뭘 말해줘요? 드러난 법을 잘 보는 이를 통해서 여실지견에 가자라고 하는 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심의 사마타. 예, 여기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 요런 한 쌍으로 드러난 법을 어떻게 보아가지고 여실지견에 가느냐, 요 과정이고, 그러면 이렇게 여실지견한 상태에서 내면에 숨어있는 문제를 풀자 하는 최후의 과정, 심과 상의 문제를 푸는 과정, 그건 뭐예요? 여기 있죠? 사마타 윗바사나. 사실은 수행을 우리가 지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자라고 하면 요게 아주 기본적인 수행의 지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어찌 보면은 수행 다 한 거와 같아. 그냥 수행을 개괄을 설명하자라고 하면, 그죠? 개라고 하는 일상의 토대가 필요해. 그거 필수품인 7가지 과정으로 내 삶을 단속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필수품을 갖추고 삼매에 들면, 이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삼마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는 거죠. 바른 삼매야, 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른 삼매에 들었을 때 어쨌든 이건 토대니까 아직은 이 토대 위에서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가느냐라고 할 때, 첫째로 잠겨 있지 마, 마음아 일어나. 그리고 불방일하는 사람이 되는 법이 드러나는 삼매를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법이 드러나서 내가 보는 일을 잘하기 위한 대상이 확보되면, 그죠?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대상이 있는 거야. 제2선에서는 제2선만큼의 대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법이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실직연하는 데까지 내면에 숨어있는 부분은 좀 덮어두고 삶의 표면 영역에 있는 이 상태에서 욕탕을 제어하고 견해를 제어하는, 그래서 사실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순환적 구조의 여실지견, 요게 1차적인 목적이야. 거기까지 오면 그 정도 성숙한 지혜를 부르는 게 아빈냐, 신다운 지혜야. 그리고 그때부터 예류자 이래서 거기서 더 넘어가는 과정은 이제 예류자로부터 해서 일례자 불환자를 거쳐서 아라한까지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해소하는 요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수행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시 짚어봤어요. 우리가 뭐 사실은 요즘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요 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틀 위에서
오늘 이제 나눠드린 교재가 사실 어제 수업 중에 나눠드린 교재 하나가 그러니까 째또 사마타의 용례 있죠. 그리고 어저께 수업에서 오늘 수업에서 설명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째또 사마타의 용례로부터 좀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째또 사마타의 용례라는 건 뭔가요? 바로 요 자리를 말하는 거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요 이야기를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수업의 과정에서 법의 빗바사나 어떻게 하는 거죠? 요거죠? 생겨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보는 가운데 생겨나고 보는 가운데 유지되다가 보는 가운데 없어지는 수상 위다가. 수상 위다가를 제일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느낌이 어떻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내가 묻지 않냐고. 그런데 그걸 아는 방법이 있다고. 바로 다른 삼매에 들어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보는 불방이만 삶에까지 가면 그때부터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을 잘 진정시키는 이런 상태에서 법의 빗바사나라는 그 수행이 바로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는 수행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내가 직접 보면서도 사실은 그 느낌이 항상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 바보죠? 아니 내가 직접 보면서도 어떻게 이게 항상하다고 말해? 그건 바보지. 바로 그 상태.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니까 참으로 느낌이라는 것은 무상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내가 직접 내 마음의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체험해가지고 아는 거라고. 그 자리가 뭐예요? 그게 여실지견이잖아. 바로 법의 빗바사나에 의해 가지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무상하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렇게 알려진 상태가 여실지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의 빗바사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많이 했어요. 워낙에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많이 해서 안다라고 보고, 그런데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게 있어라고만 했지 이걸 그렇게 잘 접근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회에서 6번 원한다문 경에서 이제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게 주제가 됐기 때문에 마침 오늘 수업하고 연결되니까 이 주제를 오늘 공부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 경전 해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주제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도 함께 좀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10분 10분인가? 아니지. 10분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30분을 쉬는 거지. 예, 30분 쉬었다가 4시 50분에 시작하죠. 네, 예, 그럼 한 30분 쉬었다 4시 50분에 다시 하고요. 우리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부부님들도요, 일단 저희가 잠깐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4시 50분에 다시 시작할 테니까, 그때 와주시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타임. 좋지요?